이란을 때린 미국이 북한에게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인가요? 들어보십시오. President Trump, in his first term, made a significant outreach to North Korea. What I can say, of course, and they've got their own nuclear program at North Korea, that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remains a commitment.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t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hypotheticals at this point. 자, 지금 들으셨듯이 미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 핵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는 선에서 ICBM 능력만 제거하는 정도의 핵 용인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계속 전념돼야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란에 이어 이번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이요, 한반도에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행동 정책은 미국의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다라며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백악관이 재지정을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신범철 전 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 차관님, 네. 이 시점이 굉장히 묘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벌여오다가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핵을 고수하자 물리적으로 핵 시설을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 국무부의 입장과 미 백악관의 재지정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핵 확산 문제에서 사실 미국이 갖고 있던 두 가지 고민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고 중동에서는 이란이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란 문제가 가닥을 잡히니까 당연히 관심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은 사실은 원론적인 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지 아직 타협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의 조치는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 1976년에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에 의해서 북한은 최근에 계속 지정돼 왔어요. 다만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다시 처음으로 또 지정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뭐 북한과 타협하지 않겠느냐, ICBM 이렇게 막는 것만으로 이렇게 뭐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에이펙에 온다든가 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갑자기 추진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로 놓고 볼 때 나쁜 거래, 배딜이라고 하죠. 그걸 했다는 평가는 받을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용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라고 보고요. 다만 북한 문제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 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차관점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지, 북한과 적절히 타협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접근을 했다간요, 한미 간의 갈등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 백악관의 이 재지정과 또 미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에게 주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이 내부에서 아마 이 북한의 외교 라인에서도 여러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ICBM 정도만 좀 제거하는 척 해주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풀면 우리는 정말 대승이다. 어쩌면 북한 일각에서는 이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 국무부의 입장과 미 백악관의 입장은 완전히 산통 깨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근데 네. 또 그것도 유연해질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뭐 로드맵 같은 것에 합의한 다음에 ICBM을 첫 번째 단계로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협상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과거의 협상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게 있는 것이요. 검증 문제예요. 북한이 이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ICBM 기술이라는 건 북한 도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미국이 검증하려고 할 때 북한이 동의할 것인가 하는 별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란도 IAEA가 제대로 검증하자고 했다가 거절했다가 지금 벙커버스트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단계가 있는데 그 제반 단계에서
전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미 공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에 기반해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간다면은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먼저 합의한 다음에 차분하게 접근해야지 이러한 대화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화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대화에서 엇박자를 내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만나고 있죠. 만날 일정도 아직 못 잡은 걸로 보이는데 이러다가 북한을 먼저 만나는 건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10월에 있는 에이펙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시도한다면 즉흥적으로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야죠. 그 전에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요. 먼저 해야죠. 이번에 나토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8월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를 해 나가고 네.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잘 아는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그분들께서도 물밑 접촉은 하되 너무 우리의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걸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는 좀 아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조율해서 공동으로 나가야지 그럼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지 어느 엇박자가 나서 예. 어느 한쪽에서 먼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 이것은 북한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 저는 그 점을 좀 우려합니다. 시쳇말로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게 광팔지 말라. 이 말씀을 우아하고 교양 있게 하신 거죠? 외교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외교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8월도 좀 늦지 않습니까? 7월에는 정상회담 만나야죠. 대통령 당선되신 지가 꽤 지났는데. 뭐 저는 7월까지 꼭 이렇게 데드라인을 긋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요. 네. 서로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숙성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가 또 걸려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시간은 한 8월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외교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미국과 접촉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 케이스에서 봤듯이 잘못하면은 정상회담을 했는데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지금 이재명 외교안보팀의 숙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행히도 경험 많으신 분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께서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적 휴전 합의 선언을 한 3시간 후 이스라엘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미사일로 공습을 가했다. 강력 대응하겠다. 라면서 이스라엘이 보복 폭격을 했어요. 그러자 이란이 저 이스라엘 거짓말이에요 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휴전 위반이다 라며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양국에 좀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didn't like the fact that Israel, they violated, but Israel violated it too.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they're doing. 굉장히 격앙돼서 What the you 라는 욕설까지 썼는데 탁 또 이스라엘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설명에 따르면 이란이 미사일 2발 내지를 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이란의 레이더 기지를 완전히 다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을 꼽아서 그렇게 욕설까지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하메네이 정권도 다 교체할 수 있고 저 이란 체제도 다 바꿀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지금 딱 멈춘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불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벙커버스터도 주고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만족해야지
그걸 못 찾고 또 때려. 뭐 지금 그런 심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을 하는데 시간을 정했잖아요. 무력 사용 금지 6시간, 그리고 이란이 12시간, 이스라엘 12시간. 근데 그 아주 미묘한 타임이 그 사이에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로서는 좀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여기에서 멈춰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전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적절한 시기에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적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다시 이것이 전쟁이 확전된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어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식으로는 F워드라고 해요. 그 첫 단어를 이용해서 F워드까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란을 압박해서 다행히도 이것이 다시 가라앉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이 이란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우크라이나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다음의 문제가 한반도로 미국의 관심이 옮겨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되는 것이 한반도 상황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될 때가 된 것이고 이번에 나토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 조기에 방미를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로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모든 걸 다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수준에서 소위 말하는 가리마를 탄다고 하잖아요. 큰 흐름을 잡아주신다면은 실무선에서 협상을 잘해요. 대한민국 외교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이 핵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혀서 논란입니다. 자, 핵 활동 복원을 위한 일련의 준비를 미리 해두었다. 공격받은 핵시설 피해 규모 평가 중이다.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리고 이란이 저러다가 벙커버스터 또 들어가요. 저거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란으로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을 대국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스라엘한테 힘 한 번 못 써보고 방공망이나 지휘통제 시설이 무력화됐잖아요. 거기에다 미국까지 참전해서 벙커버스터로 관련 시설까지 폭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의 피해가 적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휴전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면은 사실 또 다른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란이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무력 충돌에서도 또 피해를 입는 것은 이란 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은 저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하더라도 실제 협상에 들어간다면은요, 과거 이란 핵 합의보다는 보다 비핵화 쪽에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강제 비핵화. 그러니까 이란이 자발적인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강제 비핵화 조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입해 보면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꼭 뭐 무엇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할 것처럼 협상을 하겠다라는 국면에 조금은 우리 역대 정권들이 좀 휘둘린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사실상의 실전, 핵 탄두로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범철 전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이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을 네.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 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억제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독자적 군사력에 더해서 한미동맹을 잘 강화해서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한국의 증시라든가 한국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거두려는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현 정부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과정도 사실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정부 때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의 경험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한미 간의 철저한 조율을 통해서 북한을 정말로 차분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진전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이것은 긴 과정 속에서 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관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교양 있게 우아하게 하신 거죠? 네, 뭐 진정성 있게 했습니다. 네, 신범철 전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